신기, 오랜만이네. 신기야, 말을 해. 네, 오랜만이야. 네, 자, 준이는 여주의 세종고 다니고, 신지는 양동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둘 다 2학년이고, 음, 둘 다 지금 고등국어는 듣고 있지? 네, 음, 신지도 같이 듣고 있는데, 잘 배우고 있어? 네, 음, 신지야, 그, 네, 그거 배우면서 실력이 좀 늘어? 네, 음, 준이도? 네,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음, 메인이라기보다는 격주로 논술 사고력하고 문학 작품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논술을 할 텐데 우선 어, 그 논술을 작년에 2025년 기준으로 논술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배경을 좀 봐야 돼서 우선 논술 실시 대학과 일정.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 올해는 발표가 안 됐는데, 이제 작년 거 기준은 거의 비슷할 거야. 그래서 한번 공유해서. 자, 네. 자, 이 작년 거예요. 2025년 논술 실시 대학과 일정. 아마, 올해도 나왔나? 확인이 안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우선 한번 물어볼게. 신지는 논술을 준비할, 본격적으로 준비할 생각이 있는 거지? 네, 응? 마, 말을 했어? 네, 네. 준비하고. 그러면 주은이는? 저는 지금은 본격적으로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응. 어, 그냥, 그냥 조금씩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한단다, 얘들아. 논술은 고3 가서, 예, 지금 고2 때도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가갖고, 어,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거든? 그, 그리고 이제 논술이 이게, 어, 스킬이야. 그러니까 실력이 스킬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논술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내야 돼. 보통, 이제 2시간 정도 시간을 주거든, 2시간 정도. 2시간 시간을 좀 되게 넉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따 이제 아주대 거 한번 볼 건데, 작년에 이제 내가 아주대 논술로 한 명 쳤는데, 나 걔 떨어질 줄 알았어. 근데 붙었는데, 걔랑 이제 경희대 논술 본 애가 있거든? 물론 걔는 뭐 경희대도 보고, 외대도 보고, 받는, 영어가 되는 애니까. 근데 경희대 본 애는 떨어졌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걔가 더 잘 썼어, 경희대 본 애가. 아주대 본에는 이제 작년에 2명을 논술 가별을 했었는데 아주대 본에는 그냥 아슬아슬한 거야. 근데 아주대를 본 친구는 경희대 본 애보다 3개월 먼저 시작했어.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이제 아주대 본 친구는 현역이야. 이제 고3 용문고 3학년이었고 그 경희대 본 친구는 이제 재수생이었거든. 음, 걔는 이제 외국에 살다 와서 영어를 잘하더라고. 근데 그 내가 평가를 해보면 확실히 경희대에 나온 애가 훨씬 더 잘 써. 깔끔하고. 근데 왜 떨어졌을까? 신지야, 왜 떨어졌을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어? 그 소리 켜놔도 되죠?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다른데, 더 잘 쓰는 애들이 많아서? 음, 네. 주은아, 왜 떨어졌을 것 같아? 약간 시간 제한을 잘 지킨 거 아닐까요? 좀 더 먼저 시작했으니까 음, 시간 지키는 그런 실력이 많았지 맞아, 않았을까요? 정답이야, 정답.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둘 다 내가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결과론적이지만 걔는 연습할 때 되게 잘 써. 그냥 내가 써갖고 오라는 거야. 이게 시간을 안.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뭐 그 이렇게 모의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 논술 자체는. 그러니까 그 써갖고 오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써갖고 온 거야. 근데 내가 늘 강조했어. 이거 시간 안에 한 번에 가야 된다. 근데 걔는 잘 쓰는 애는 시간 안에 못 쓴 거야. 그리고 못 쓰는 애는 어떻게든 시간 안에 쓰려고 한 거야. 결국은 조금 부족해도 시간 안에 쓰니까 뭐 어떻게 돼? 시간 안에 쓰니까 합격이 된 거지. 자, 그래서 2025년 논술 그래서 이거는 일찍 시작한 대로 플러스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본격적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우선 이제 하게 되면 숙제가 있어. 근데 뭐 너희들은 이제 시험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차 띄고 포 띄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할 게 요약하기인데 그러니까 요약하기를 한번 이제 해갖고 오는 그런 건데 자꾸 그런 걸 연습해야 돼. 그래서 요약을 빨리 해야 되거든. 그리고 요약을 뭐 우리 그 뭐 비문학처럼 뭐 이렇게 뭐 길게 요약하는 게 아니라 딱 한두 줄로 요약을 해야 돼. 그런 부분. 자, 서울에는 26개, 28개 플러스 2개.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쭉 보면 이제 예, 뭐 경기도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들이 쭉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천 인하대 자 경기도는 13개 그래서 이렇게 경희대 국제 캠퍼스 당국대 수원대 아주대가 좀 매력적이더라고 아주대 전국대학 순위도 14위나 되대 나는 아주대를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했는데 아주대가 되게 높더라고 자 을지대 중앙대 한국 이렇게 강원대, 연세대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됩니다. 자, 올해 논술 전형 중받고 있는 대학은 역시 고려대인데 논술 전형으로 350명이나 되는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 작년거야 이거 작년거 기억해도 이제 나오면 이제 어차피 너희들이 뭐 올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시험 보니까 어, 자 봅시다. 고려대 논술 전형은 논술 100% 논술 100%야. 실은 선발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충족해야 되는. 그래서 항상 수능 최저 학력이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상위 한 과목 4개 영역 합의 8. 음, 합의 8이니까 2등급 이상을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한국사 4등급 경영대학 예, 그래서 합의 5. 되게 이건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 근데 뭐 아주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논술 전형 자체가 최저 등급이 조금 낮긴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지역 인문계열, 뭐 여러분 다 인문계열이니까 서울에 23개 쭉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문계열 논술 전형의 학생은 글쓰기 실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인문 논술은 단순히 글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전형이 아닙니다. 대학에 따라 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험생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아니야. 창의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을 어, 너희들 이제 비문학 풀 때 이제 어, 내용을 확인하고 오지선다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거꾸로라고 보면 돼. 비문학을 내가 직접 글로 쓰는 거야. 주관식, 그러니까 서술형이야. 주관식이야. 주관식. 그러니까 긴 주관식, 서술형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답이 있어. 주어진 답이 있어. 게다가 언어 논술, 수리 논술, 그리고 표나 그래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해. 여러분 뭐 이제 언어 논술이니까 영어 제시문이 출연되게 되면 외대 같은 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자신 있으면 근데 영어 독해는 어렵진 않아요. 쉬운 거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유형이 있는데 언어 논술, 그다음에 언어 도표 그래프, 이건 이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거 요 두 개 영역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영역 중.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한다면 이런 거야. 아주대, 아주대 괜찮고요. 경희대 인문 괜찮습니다. 동국대, 예. 여러분 여자죠. 숙대, 숭실대, 예. 이 정도 좋습니다. 예. 이 도표 그래프는 훈련이 안 되면 힘들어. 그래서 아예 언어 논술로 여러분들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총 이제 보통 6개잖아요, 6개. 그래서 뭐 이제 학종으로 뭐한 한 3개 한다면 만약에 논술을 한다. 논술 두세 개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경쟁력이 있는 거 하나랑 조금 그러니까 논술은 다 경쟁력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고 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시험 시간에 80분, 1시간 20분이죠. 1시간 20분, 그죠? 그래서 제시문이 많아요. 1시간 20분.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국대 인문, 음, 이렇게 하면 최저 등급이 이제 2개 등급 합이 5.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아야 돼. 예. 경희대, 합이 5, 4 이런 식으로. 고려대, 뭐, 이렇게. 좀 세죠? 예. 동국대, 이게 5등급. 요 할만하죠. 동국대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는 3개 7,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서강대 논술이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좀 어려워. 평균관대 3개 5, 어렵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데 세종대 2개 5, 축대 2개 5, 그다음에 숭실대 2개 5. 자, 뭐, 요 정도만 가면 되죠. 이화여대 3개 5, 2등급씩 다 맞아야 되죠. 중앙대도 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자, 외대는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홍익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 정도 식으로 요 정도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볼게요. 어, 아주대 거를 우리 아주대 거로 연습을 좀 많이 해요. 좀 중간 정도 되니까 연습할 건데 아주대 논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음, 자 아주대 2025년 논술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예, 봅시다. 이제 올해 올해 양동구에서 아주대 들어갔나? 어, 모르겠어요. 올해 없는 것 같아. 양동구에서. 자, 아주대. 아주대 보면은 우선 우리가 폼만 한번 보고 자, 다음 제시문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가, 나, 다, 라, 마, 바, 마까지. 그죠? 제시문이 몇 개요? 하나, 둘, 5개. 5개 제시문을 가지고 유형이 각 대학마다 유형이 좀 틀려. 자, 5개 제시문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5개 제시문을 가지고 가에서 라의를 인간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그럼 여기가 이미 이게 자, 문제 이 분석이 되게 중요해. 자, 보세요. 여기 뭐라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인간 사회의 관계에 바라본 관점 이렇게 나와 있어 벌써.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야. 뭐가? 가에서 라가. 응? 가에서 라가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유사성에 따라서 둘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둘에 분류돼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보통 이렇게 나와요. 가나, 가나가 같이 앉죠. 가나 뭐, 다. 그죠? 뭐, 그 다음에 나나 뭐, 라. 또는 뭐, 가에라, 라. 뭐, 나나, 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렇게 분류해요. 자, 유사성에 따라 둘로 분류하고 각 관점별 내용을 요약하시오.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해 400자 이하로. 그러니까 이게 25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다라를 내용을 정리하는 거를 자, 여기 있는 어 400자니까 이 전체를 갖다가 거의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전체 가를 여기 가 있지. 이 가 전체를 건지를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야 돼. 한 번에 정리해야 돼. 한 번에. 예. 나도 한 번에 정리하는 거. 다도 한 번에 정리하는 거. 라도 한 번에 정리해야 돼. 그래, 그럼 이게 400자가 훌쩍 넘어가 버려, 이게 400자. 400자 같은 경우는 문장 한 여섯 문장이면 400자가 그만 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400자 내외이기 때문에 한 450자까지는 봐줘요. 500자 넘어가는 감점이에요. 무조건 감점. 그죠? 이게 25점이야. 그리고 1-2가 있어. 위에 1-1을 분류한 관점 가운데 하나를 활용해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재심은 마의 A, B의 행위와 의도에 되게 비교 평가하시오. 그러니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분류 두 개의 분류 중에 하나의 관점 내가 인정하는 관점을 가지고 뭐 가라든지 뭐 가나든지 이걸 가지고 A와 B의 행위와 의도의 비교. 그러니까 여기 무슨 행위가 있는 거야? 비교하여 평가하시오. A, B 두 개 다 평가라는 거. 이것도 뭐야? 400자야. 그러니까 뭐냐면 압축적으로 써야 돼. 굉장히 이게 이 훈련이 되게 압축적으로 써야 돼. 이것도 25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다음 제시문 읽고. 자, 가, 나, 다, 세 개, 네 개. 네, 나야. 이것도 이제 총 네 문제죠. 자, 제시문 가를 활용한 나다의 한국과 미국의 한미 FTA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시사적인 게 나오죠. 여기 시사적인 게 나와요. 띄어쓰기 분량 400자. 이것도 400자야. 그죠? 다 지금 400자였죠? 그러면서 1200자, 또 400자, 1600자야. 전체 1600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분석하고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내용을 전개해야 됩니다. 또 다랄 참고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우리나라와 우리 대기업, 기업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시오. 그것도 400자이시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글쓰기가 아니라 독해력이고 요점 정리야. 응? 그러니까 이 서술형이야. 독해력이 요점 정리야. 그러면 여기는 예시 답안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이거예요. 정리한 거 이거. 봐봐. 발음 관점에 따라 가와 라 그리고 나와 다는 분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대. 가와라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이런 이기심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 역할을 필요하다고 했다. 가는 구체적으로. 라는 이렇고. 또 나다는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고. 이렇게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냐? 거기다 뭐 내가 어떤 말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요점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죠? 1-2 가라의 관점을 활용. 이 사람은 가라의 관점 활용하는 경우는 이렇다.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예, 이제 연이 답안이니까 두 개를 써는 거야. 나다의 관점 활용인 경우 이렇게 나왔죠. 자, 봐봐. 세부지침. 제시문에 적절히 두 가지 관점을 분류하였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합쳐서 1600자. 1600에서 한 1800자 사이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걸 정리해내야 돼. 그리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읽고 쓰고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음,
원고지가 자기 원고지 내가 쓴 원고지가 내 이 옆구리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인서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연습, 이런 독해력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에게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현장에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거야. 아까 그 내용인데 잠깐만. 예. 자, 이제 요거 그 다음 시간부터 내가 미리 이제 여러분들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미리 출력해 갖고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번 70.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번이 이거야. 가번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문단.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같이 첫 번째 같이 해볼게. 사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이 사람은 이제 도덕적 정의라고 이제 정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 정의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이타성이래. 자, 두 번째, 예. 첫 번째, 정의, 이타성이래. 사회는 이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 될지라도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 왔다. 결국 뭐야? 결과적으로 사회는 또는 공동체는 정의를 추구해야 된대요.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 삶을 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자, 첫 번째 문단이 뭐야? 첫 번째 문단 핵심 정리. 이제 한마디로 정리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전체 문 정리를 할 때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 그죠? 여기서 뭐야? 어, 정의, 이타성. 그리고 정의는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야?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도 자신을 잃기도 하면서 스스로 삶을 실현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도덕적 입장은 자 그럼 도덕적 이상은 정의 그리고 이타성 이 두 가지는 뭐야? 그 결과로 가야 되지만 쉽게 조화되지 않는데 우리는 앞에서 두 입장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노력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개인적 양심은 도덕적 통찰과 성취는 사회생활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를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해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를 통제받지 않는다면 사회는 엄청난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을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에 인도되어야 된다. 정의는 보다 높은, 그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리고 내면적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도덕적 행위는 음, 이타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타적 동기 또 나왔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이타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외적인 관찰자는 이기주의에서 선을 찾을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본성 구조에 대해 이기주의보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에 대해서 이기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행위하는 주체 입장에서 이타성이 이사 도덕의 최고의 기준이라 하면 변함이 없다. 그죠? 행위적인 입장에서도 이타성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래. 왜냐하면 행위 주체만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승인받는 행위가 이기심에 의해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는 이타심보다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그죠?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타성과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갈등 관계를 얘기하죠. 사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 균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평등과 정의가 이기심의 상호 투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웃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들 이기심을 억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회는 이기심에 대한 제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제 요 부분을 지금 한 부분을 음, 머리 집어넣었어요? 자, 현장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집어넣었다 생각하고 요 부분을 저한테 한 사람씩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좀 해봐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 부분 같이 읽은 부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설명을 좀 해봐. 자, 신지부터 나한테 설명해봐. 가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음, 사회에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에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음. 그리고 사회에서는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음, 개인은 스스로의 삶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쉽게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의 뭘 실현하도록? 스스로의 삶, 어? 스스로의 삶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찾게 되면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그러니까 이 실현하는 게 바로 뭐 여기 이타성이지. 예, 개인의 최고의 도덕적 이타성이니까. 그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찾기도 하면 스스로의 삶을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두 입장은 뭐야? 정의와 이타성은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는 보다 높은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음, 그 정의 자체가 정의보다 못한 것으로도 이게 이념적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의는 높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음. 또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도덕적인 행위는 이타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음, 이타성이 도덕의 최고 기준이어야 함이 변함이 없다. 음, 한편, 사회는 이타심보다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음. 그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야? 그럼 이거는 전체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냥 압축을 해야 돼. 네가 압축을. 지금 가본 전체를 이런 내용이야. 쭉 설명했지? 예, 쭉 설명했는데 이거를 내가 한마디로 딱 한 줄로 딱 설명하면 이거다. 이게 뭘까? 사회는 정의고 개인은 이타성이다. 음. 그래서 그 끝이야? 네,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관철해야 한다. 이거를 어
그 정의를 관철하다는 거, 이타성을 관철하다는 거. 둘 다요. 둘 다? 응, 응, 좀 어렵죠? 자, 주은이 해보자. 주은이 한번 정리해봐. 말로. 응. 가본 전체 한번 쭉 설명해봐. 가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잠시만요. 응. 쭉 밑으로 내려줄까? 아니요. 위에만 지금 응, 딱 응, 요약 한번 해볼게요. 응, 해봐. 도적, 도덕적 이상이 응, 정의이고 응, 또한 이타성인데 이 둘은 응, 조화되지 않지만 종국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응. 끝? 네,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뭐, 액세서리야? 나머지도 한번 응, 해볼게요. 응. 자, 그럼 봅시다. 자, 이제 신직 한번 했기 때문에 주은이는 쉽게 얻어먹었어. 한번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이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주면서 쭉 정리해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한문에 확 들어와야 돼. 이 가본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나 어휘들이 여러분들이 어색하죠 아직까지는 불편해. 왜? 내가 쉽게 물론 뭐 우리 비문학에서 자주 했던 거지만 이게 윤리, 사회, 도덕에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전체 한 문단이 내내 확 들어와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가본. 그러면 이제 가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했느냐 한번 봅시다. 가본 같은 경우는 자 가의 글은 뭐냐? 사회 이 글은 사회의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각각 정의와 이타성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둘이 완전히 배타적이 않지만 조화되기도 어렵다는 거야. 어? 둘이 의미가 있지. 정의와 이타성이 반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타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지. 또 정의 안에는 뭐야? 이타적인 것도 들어있겠지. 그렇지만 또 조화되기 어렵다는 거야. 그 둘이 무슨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어. 사회는 정의 실현을 위해 때로는 비도덕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야. 이제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배경 지식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니버의 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책 아나? 모르지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은 되게 도덕적이야. 근데 사회가 집단이 모이면 또 비도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어, 아돌프 히틀러가 도덕적이었어요? 비도덕적이었어요? 비도덕적이지. 비도덕적입니다. 그치? 근데 뭐야?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자기들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비도덕적 수단을, 그러니까 비도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시키는 거는 비도덕적이잖아. 왜? 근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또 이타성과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 동기와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정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이타성은 정의를 도덕적으로 고양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며 이기심을 제하는 데 필수적인 거야. 따라서 정의의 이타성서로 보완 관계, 이 얘기를 했어야 돼. 아까 내가 그걸 용어. 보완 관계에 있으며 사회 기능 모두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두 긴장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냐? 사회는 주제문이야. 사회는 요걸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사회와 개인은 각각 정의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삼지만 진정한 도덕적 사회는 이 두 가지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때 실현된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아까 가본 전체의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정리해내야 돼. 이런 식으로 거의 하나의 문장으로, 그죠?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내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줄 건데 요거를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이렇게 요 가본 예시처럼 나다라 나다라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까지 해오는 거야. 문제 1-1을 풀어갖고 오는 거야. 1-1을 가라와 어, 둘로 분류해서 400자 내외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할 거니까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전까지 내가 톡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에, 글을 써서 어, 이제 나한테 그 톡으로 올려주면 돼. 400자니까 얼마 안 되죠.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우선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거니까 우선 어, 독해하는 부분인데 그 독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이가 아니라 비문학 풀이가 아니라 이걸 서술형으로 써갖고 오는 거야. 서술형으로. 그 여러분 글로 쓰세요. 또 이거 뭐 어디 답지 찾아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글로 자꾸 쓰는 연습에 압축적으로 쓰는 거 압축 글쓰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 정리하고 압축적으로 글쓰기 요거 아주대 문제예요. 아주대 문제 또 아주대 가갖고 또 답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거를 정리해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1-2를 풀어갖고 오는 그런 내용. 요거는 파일은 내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준이하고 이제 현대시 작품 정리를 좀 했는데 그 작품 정리를 좀 나가겠습니다. 그 우리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는 것에는 문학 작품 정리 여러분 고전 문학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문학 작품 정리는 안 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고전 문학 좀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제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 이제 단톡에 올려놓을 해갖고 오시고 다음 주 나갈 것은 미리 제가 전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지 네, 논술이 어떤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볼 만하지 근데 그지? 말이 없어. 음, 네,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주은이는 어떤 것 같아? 어, 음, 연습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 자신감 좋아. 그렇게 해보시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선생님, 응, 근데 응, 논술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의. 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다가 그 답을 찾아서 쓰면 되는 거네요? 이 생각 필요 없어. 논술에서는 아, 필요 없어요? 어, 아, 여기 있는 대시문을 가지고 따라서 네, 서술에, 그러니까 여기 봤잖아. 가, 나, 다, 라를 비교해갖고 서로 분류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음, 네. 그러니까 아, 옛날 네, 서울대 논술이나 이런 데는 자기 이제 뭐 자기 근거를 남기는 게 있었거든. 거의 네. 없습니다. 여기는 거기 나오는 대로 내가 나오는 대로 서술해 나가야 돼. 예. 더 이상 음, 쓰거나 하면은 감점 받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 400자를 써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400자 내외로 350에서 450자 사이. 음, 아니면 그 이하, 네. 초과되면 감점입니다. 초과도 관점인데 그 좀 한 글자당 미만도 마이너스 가능해요? 2점입니다. 100점에서 감점 해 나가. 그러면은 85점 이하는 거의 떨어집니다. 그럼 그 글자 수 미만도 감점 그럼 되겠네요?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